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너무 찍고 싶었던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레드립에 포인트를 두는 메이크업에서는 깨끗한 피부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려고 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붙인 팩은 듀이트리의 픽앤퀵 화장빨 마스크, 이거를 지금 붙여준 상태예요. 제가 요즘에 화장하기 전에 엄청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인데 기초 제품 단계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단축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예쁘게 돼요. 피부가 매끈하고 속에서는 속광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거든요.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붙여준 것 같으니까 팩을 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팩을 했을 때는 에센스를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죠? 이 팩을 쓸 때는 그날 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팩 하나만 사용하고 바로 메이크업을 넘어갈 때도 있고, 피부가 건조한 날이면 크림을 하나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애매한 정도인데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선크림을 촉촉한 제품을 써줄게요. 요즘에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크림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여러 개를 지금 번갈아 가서 쓰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진짜 제일 잘 맞는 선크림을 발견을 했어요. 스키나렉스 랩 워터풀 선업 크림이라는 선크림인데요. 제가 선크림을 고르는 기준은 일단 백탁 현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미세하게 환해지는 정도의 백탁은 괜찮은데 허옇게 뜨는 백탁은 엄청 싫어하고요. 그리고 두껍게 발리거나 밀리는 선크림을 절대 저는 못 써요. 피부가 저는 얇은 편이다 보니까 피부 메이크업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엄청 답답해 보이고 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선크림, 베이스 이런 거를 다 최대한 가볍게 발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선크림이 왜 좋냐면요. 진짜 로션같이 그냥 기초 제품을 바르듯이 발리거든요. 제가 이거 발림성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게 발림성이 그냥 이렇게 로션처럼 워터리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흡수가 진짜 빨라요. 그냥 펴바르고 조금 두드려주면은 이렇게 다 흡수가 돼요. 그냥 로션 하나를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백탁 현상 하나도 없죠? 조금만 더 덧발라줄게요. 이게 선크림이 워낙에 촉촉하고 두껍게 발리지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기초 제품을 바르듯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조하게 느껴지는 부위들에 조금만 더 덧발라줄게요. 이게 유분기가 거의 없고 촉촉한 느낌만 있는 그런 선크림이다 보니까 요즘에 얼굴에 유분이 점점 슬슬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썼을 때 확실히 유분감이 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에 PA++++++거든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 메이크업을 한 그 위에다가 또 선크림을 덧바를 수는 없잖아요. 따로 지우고 수정 화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선크림 고를 때 기준은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상관없이, 피부 타입 상관없이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선크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베이스는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까지만 발라줄게요. 다음에 오늘 파운데이션은 제가 또 애정하는 파운데이션을 써볼 건데요. 로라메르시의 포토 에디션 파운데이션. 이게 아마 제일 밝은 컬러인 크림 아이보리 컬러일 거예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쪽만 발라주고, 오늘 퍼프는 뷰티 블렌더, 제가 물을 미리 먹여뒀어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모공이 좀 잘 메워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생크림 그 휘핑크림 말고 아인슈페너 위에 올라가는 생크림 있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느낌? 오늘 프라이머도 딱히 안 발랐는데 모공도 잘 메워지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습니다. 컨실러는 오랜만에 베네피트의 보잉 컨실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몇 차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인 것 같은데 파타입의 컨실러를 바를 때 너무 두껍게 발리는데 양 조절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날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에 약간 섞어서 발라주면은 텍스처가 비슷해지면서 두껍게 발리는 느낌을 덜 하게 바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흉터 빼러 빨리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자꾸 귀찮아서 안 가게 돼요. 피부과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진짜 피부과도 꾸준히 그렇게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아무튼 조만간 피부과를 가서 얼굴에 난 잡티랑 점들을 좀 빼고 올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은 깨끗하게 커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우더 처리는 로라메르시에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의 세팅 브러쉬라는 건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고 있길래 8,000원인가 9,000원 하는 가격에 사왔거든요. 부분적으로 파우더 바를 때도 굉장히 편하고 하이라이터 할 때도 편하고 블러셔 바를 때도 여러모로 쓰기 좋은 브러쉬 같습니다. 파우더 처리는 약간만 겉만 보송한 느낌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으로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이게 이렇게 힙펜이 보일 정도로 제가 자주 쓰긴 했는데 사실 산지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이걸 2014년에 구입을 했네요. 사용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고 하나 사야겠다. 여러분 원래 절대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쉐이딩을 꺼내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오늘 색조 메이크업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목구비는 좀 또렷하게 잡아야 해서 쉐이딩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랫입술 밑에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K 팔레트의 라스팅 2웨이 아이브로우 리퀴드 이거를 사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붓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붓펜 아이라이너 같은 타입의 브로우예요. 오늘은 눈썹을 산을 살리고 센 느낌의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이 제품은 눈썹을 그리는 게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리실 때 좀 힘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리기 약간 힘들거든요. 이게 라인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의 브로우 제품이니까 라인을 되게 정교하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도 이런 펜 타입의 브로우 제품처럼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앞부분은 조금 블렌딩을 해줍니다. 지금 왼쪽 눈썹보다 오른쪽 눈썹이 조금 더 두껍거든요. 이쪽 털을 조금 뽑아줘야겠어요. 아야! 눈물 나.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어요. 눈물 고였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한 눈썹을 그렸을 때는 눈썹 결을 강조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베네피트의 레디셋 브로우 이 제품으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잘 한 올 한 올. 브로우 카라인데 투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썹 결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 처리를 아이홀에 충분하게 해줄게요. 이거는 딱히 크리즈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생략해도 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섀도우는 더 페이스샵 싱글 매트 섀도우 빈티지 로즈. 구입한 지 꽤 된 섀도우예요. 지금 설마 단종되진 않았겠죠? 이 색깔을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이홀 영역 전체에다가 설렁설렁 발라줄게요.
오늘은 섀도우가 딱히 포인트가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의 음영만 넣어지도록, 그리고 언더라인에도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너무 붉은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말린 장미빛 색이라 가지고 하나로만 음영을 넣어줘도 예뻐요. 그 다음에 바로 뷰러로 컬링을 해줄 거예요. 속눈썹을 바짝 컬링을 할 때는 뷰러의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컬링을 할 때 속눈썹을 뿌리에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각도를 높게 잡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각도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눈썹이 끝까지 바짝 올라가게 되면서 높은 컬로 컬링이 딱 돼요. 그 다음에 삐아의 캐시미어 섀도우 코지밍크, 코코아 같은 진한 밤색 매트 섀도우거든요.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듯이 경계는 살짝만 풀어주는 느낌으로 앞머리에도 약간 앞트임이 되도록 발라줄 거예요. 앞머리를 바를 때는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서 눈꼬리는 바짝 올라간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언더라인은 뒤집어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려줄 거거든요. 처음에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라인을 그려준 끝부분이랑 이어주듯이, 그리고 앞부분은 점막 부분 가까이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의 음영을 이렇게 채워주면은 눈매가 약간 이렇게 물고기 라인의 눈매가 돼요. 마스카라는 클리오의 살롱드 카라 1호 베콤 카라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솔이 이렇게 빛 모양처럼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섬유질이 들어있는 마스카라여가지고 볼륨감도 주면서 롱래쉬가 되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 다음에 점막은 붓펜 아이라이너로 채워줄게요. K 팔레트의 원데이 타투 리얼 라스팅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약간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먼저 점막을 메꿔주고, 이렇게 점막만 메꿔주고 눈꼬리를 얇게 한 가닥만 딱 그려줄 거예요. 여기 아까 섀도우로 그렸던 라인을 따라서 딱 한 가닥만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작업을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섀도우 텐더 라이트 컬러로 애교살 라인이랑 눈 앞머리에다가 밝혀줄 거예요. 애교살 앞머리에다가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발라주고,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약간의 잔여물을 여기 눈두덩이 중앙에 윗부분에다가 조금만 발라줄게요.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다가 살짝만 발라주면은 아이홀이 은은하게 빛나면서 눈화장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오늘의 블러셔는 아까 사용했던 이 섀도우로 해줄 거예요. 블러셔와 브론저의 중간 같은 느낌? 발색이 어두운 편이니까 좀 설렁설렁하게 발리는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서 볼 부분에다가 옆에서부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두운 컬러의 블러셔 색깔이다 보니까 안색이 좀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체리 블로썸 파우더 색감과 거의 비슷한 엄청 밝은 블러셔를 블러셔 영역 앞쪽에 약간 하이라이팅을 하듯이 이어서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대망의 레드립을 발라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 릴리바이 레드의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순수한 사과인 척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예전에 Get Ready With Me 영상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레드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벨벳 질감으로 발려요. 근데 착색이 진짜 강해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착색이 좀 남아있게 되는 그런 틴트예요. 완전 딱 맑은 빨강. 짠!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평소에 올리던 여리여리한 느낌의 메이크업보다는 살짝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데일리로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가끔 분위기 내고 싶을 때 하고 다니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